이 시간 아주 재미있게 진행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동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대금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2013년도부터 제가 대구 칠곡에서, 칠곡은 칠곡군이 있고 대구 칠곡이 있거든요. 그 대구 칠곡에서 향교에서 그것도 유교하고 관련 있죠. 거기서 한 10년간 제가 약초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하고 제가 이제 그만뒀거든요. 일도 너무 바쁘고 해서. 그러다가 우리 이제 도에 대해서 원래 평소에도 도에 관심이 많았는데 실행을 안 하고 있다가 약초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약초를 자꾸 알면 알수록 약초의 이 풀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고 이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이 도 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의도해서 그래 된 게 아니고 약초를 다뤄보면은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주론까지 이게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뭐 나름대로 한 10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눈이 뜨이게 되어서 인정이 되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공부도 해보고 또 사보기도 하고 그리고 산으로 들로 뭐 엄청나게 돌아다녔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약속 강의 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칠곡에서는 그래도 뭐 나름 그 자칭 그냥 유명 인사가 되었는데 이게 도를 알고 나니까 그동안 제가 공부를 했던 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것들이 왜 그런 공부를 했는지를 이제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게 도의 공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 늘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여의도나무 카페가 아직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내색 안 하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여진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강의는 거의 다 하면 한 100강 정도 되는데요. 다 할 수는 없고 시간 되는 대로 주어지는 여건에 따라서 나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가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또 듣기도 하고 하는데 보통 뭐 과학적으로나 뭐 배운 지식으로나 하면은 누구나 다 알죠. 어디서 왔다는 건. 그렇지만 거기에 도 쪽으로 만약에 들어가 버리면은 과연 무엇이 될까? 그걸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도대체. 그래 생각을 해보니 뭐 물론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죠. 어머니 뱃속은 뭐 어두컴컴한 뭐 바다죠. 바다. 작은 씨앗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우리 인체는 소우주라 하잖아요. 소우주. 근데 어머니 자궁도 소우주거든요. 어머니 자체가 소우주니까. 근데 우리 양수는 0.7%에서 0.9%의 소금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씨앗이 안착을 하고 난자를 만나서 안착을 하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10개월 동안 빗대어 말하면 우주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개월이 되면 10달을 채우고 나면은 이제 광명의 빛을 보게 되는 게 탄생인데 그러면은 인간은 소위 말하면은 우주에서 온 거죠.
그래 이제 이 소금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우리 소금 없이는 못 살잖아요. 모든 생물이 다 그래요. 소금이 과해도 죽지만은 소금이 부족해도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같이 이렇게 더운 날에는 일사병 많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죽기도 많이 죽는데 그게 특히 노약자분들이 많이 그렇거든요. 그게 1차적으로 전해질 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소금 보통 우리 공사 현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소금을 비치를 해놨어요. 소금을 이제 수시로 먹으라고. 근데 그게 정제염이거든요. 근데 그걸 먹음으로 해서 그래도 그 사람이 죽는 일은 예방이 되거든요. 며칠 전에 제가 울산에 모 모텔에 그 9층짜리 건물이거든요. 그게 요즘같이 전기를 많이 쓰니까 정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정전이 되니까 변압기도 못 구할 뿐더러 그 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못 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저한테까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뭐 야간 작업이라서 안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뭐 할 사람이 없으니까 또 저는 또 조를 닦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흔쾌히 허락을 하고 저녁 7시에 출발해가고 이제 10시부터 10시부터 이제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9층을 전기 하나가 없으니까 그 계단으로 다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너무 힘들고 한데도 너무 덥고 그랬는데 저한테 일을 이제 그 의뢰하신 그 사장님이 나이가 70대 중반이라. 근데 그분이 한참 일을 하다가 막 토하는 거예요. 그 옥상에서 그 사람은 달랑 3명밖에 없는데 그 사람은 우리 믿고 자기 혼자 온 거예요. 그리고 일도 할 줄 모르는 이제 운전만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데려왔는데 그거는 밑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이 소금을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토하게 하고 난 뒤에 급하게 이제 정말 손살같이 9층을 뛰어내려가서 그 물이 다 떨어져서 생수를 들고 올라와서 소금이랑 같이 해가 먹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한 10분 있다 보니까 그래 사람이 혈색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시하고 놔두게 되면은 그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이 소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소금 이러면은 그래도 뭐 좋은 소금이라면 천일염부터 해서 막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죠. 죽염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암염도 있고 그렇게 소금이 여러 종류가 많아요. 근데 소금도 이래 보면은 그 종류에 따라서 나트륨만 사용하는 게 있고 그리고 소금에 또 미네랄을 첨가를 해서 나오는 소금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천일염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점도 있지만은 나쁜 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간수가 그 중에 있어요. 그 간수 성분은 비소 성분하고 거의 흡사하거든요. 그 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에서 간수를 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소금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소금을 먹는 것은 단순한 나트륨 문제가 아니고 소금이 함유하고 있는 필수 미네랄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게 소금 속에 흡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금을 먹으면 사람이 그 위험한 데서 이제 일사병이나 이런 데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신분증을 제시해주세요. 그렇듯이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밝혀낸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은 먼 옛날부터 이런 것들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축적된 경험을 통해서 우리 현재 지금 알게 된 거죠. 그걸 과학적으로 다시 이제 기술이 좋으니까 과학적으로 분석해내니까 그런 원리에서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구나 이래 된 거지. 근데 그런 과학이 없거나 그런 시대에서도 이게 목숨을 담보로 이게 전성이 되어 온 거죠. 그러니까 목숨을 대가로 해서 이어져 온 경험들에 의해서 오늘날 이렇게 풍족하게 살 수 있고 많은 과학적인 어떤 발전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우리는 이 평생 수많은 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지식을 배우고 사회에서 기술도 배우고 삶 속에서 경험을 또 배우죠. 그 요즘같이 정보화가 넘쳐나는 시대에 이렇게 많은 정보가 있는데도 그 많은 정보를 자기가 다 흡수할 수 없죠. 경험하고 직접 경험했거나 이런 것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깨우치는데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정보들은 요즘은 워낙 바쁜 시대다 보니까 이 많은 정보가 수없이 흘러가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전문가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전문가가 생기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남에게 나의 인생이나 나의 건강이나 나의 법적인 문제나 이런 걸 다 의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가 삶이 풍족해지고 다양해지고 잘 살아가지만 과연 그 속에서 이 발전된 문명 속에서도 허점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허점에 노출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병이죠. 병. 사람은 병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걸 이겨내고자 했는 것이 우리가 이제 지금 도에서 말하는 수행입니다. 수행. 근데 수행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도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수행이 있는 것조차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돈벌이로 나오는 것들이 명상센터 뭐 이런 것들, 단전호흡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과연 제대로 가르쳐 주느냐, 그거는 저는 정확하게 뭐 맞다 아니다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사람이 제일 먼저 접하는 게 뭐냐면 바로 자연으로부터 오는 치유의 선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옛날에는 그러면 뭐 원시 시대나 우리가 최초의 인류가 났을 때는 과연 태어나고 그 다음에 자라고 성장하고 그 다음에 중장년이 되고 나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그럼 아프지 않는 사람이 한 번도 없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특히나 또 과학이 발달하기 전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풀에 대해서 처음부터 관심 가진 건 아니죠. 그것도 다 목숨을 담보로 한 경험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동물과 차이점은 지식을 공유를 해가지고 계속 이어져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거든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그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그건 자연입니다. 자연. 지구 자체가 큰 자연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 속에서 인류가 우뚝 서는 그리고 현재까지 이렇게 이어져 온 거는 바로 지식입니다. 지식. 그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했던 지식이 축적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걸 활용하는 데가 많아졌으니까요. 근데 지금 현재 인구가 80억이거든요. 지구에서. 그러다 보니 물론 이제 약초가 처음부터 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섰다. 화타도 그렇게 처음부터 그 신의라 하죠. 신의. 그런데
화타조차도 처음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 아파 본 사람만이 무엇을 갈구하게 되고 절박하게 되고 간절하게 되니까 그것도 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또 간접적으로 또 간절하죠. 사랑하는 가족이나 누군가 아프면은 너무나 안타깝고 내가 대신 해줄 수도 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이면서 그게 더 자비이기도 하고 그게 애정이면서 그래요. 그런데 가족에서 누군가가 아픈데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옛날에는 자연에서 그걸 구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내가 이걸 해야지가 아니고 동물부터 관찰을 한 거예요. 풀을 먹는 동물부터 살펴본 거죠. 그래서 저 짐승이 저 소가 이 풀을 먹었는데 건강해. 그러면 사람이 먹으면 어떨까? 실례로 세계에서 외국인들은 선맛이 나면은 모든 풀이 선맛이 나면 다 독초로 결정지어 버립니다. 그 전통적으로 그래요. 근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인은 새로운 풀을 보면은 일단은 입에 넣고 봐요. 입에 넣고 일단 씹어봐요. 씹어서 뭐 썩거나 아리하거나 막 독하고 이러면 뱉어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입에서 씹었는데 괜찮아 이러면은 씹어서 넘겨버리고. 근데 좀 이상하면은 뱉어버려요. 그러면 그 뱉어버린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또 삶아봐요. 삶아가지고 또 먹어본다고. 그래도 좀 더 만약에 그래도 좀 이상하고 쓰고 좀 강해. 그러면 그걸 또 말려요. 그 말려가지고 다시 또 먹기도 하는 그게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와갖고 세계에서 가장 다양하게 약초를 활용하는 민족은 한국인이 유일합니다. 5초 줄게 빨리. 그 정도로 우리 한국인은 먹거리 분야에서만큼은 정말 다양한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영수증 필요하세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은 이 도인들은 마고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 마고가 옛날에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 인간 무자에 보면은 사람 인자 2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개만 넣어도 될 낀데 왜 2개를 넣느냐?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거든요. 그런 집단이 있었다는 얘기죠. 누군가는. 그러면 그 집단은 많은 경험을 했을 거고 많은 시험을 했을 거고 그 과정에서 좋은 것만 계속 형성되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인은 그런 유전인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다양한 먹거리를 창출해내고 지금 K-팝 또 유명하지만 K 먹거리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외국인들은 그동안 그런 음식을 평생 입에 대보지도 못한 음식을 한국만 오면은 다 먹어요. 그럼 입에만 대딱 하면은 전부 다 놀라죠. 그렇듯이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왔다는 것은 그만큼 전통성이 깊다고 봐야 되죠. 역사도 깊고 그리고 아직까지 살아남은 민족이니까 그 많은 외세 침입을 중국만 해도 1000몇백 번을 당하는 그런 민족인데 그래도 꿋꿋하게 살아났다는 것은 그만큼 저항 정신도 강할 뿐더러 살고자 하는 의욕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민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와서 우리가 도 쪽으로 해보면은 우리가 도 쪽으로 비워야 된다. 그리고 나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그 비워야 되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 몸은 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리고 건강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거리가 끝났습니다. 카드를 가져가 주세요. 이런 질문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제 이 지금 하는 이 강의는 병을 치료하는 기술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고 생명을 이해하고 자연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그런 강의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과 소통하고 공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인간 자체가 위대한 게 아니고 인간도 자연의 일부거든요. 우리가 흔히 여담으로 우리 흔히 그 개풀 뜯는 소리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 개풀 뜯어요. 개가 풀을 안 뜯는 것 같아도 개가 나쁜 음식을 먹거나 지가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풀을 뜯어서 그걸 토해내는 데 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자연 밖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공기, 마시는 물, 먹는 음식, 그리고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것은 다 자연으로부터 왔거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도 자연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당장 오늘 저녁 반찬이나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 속에도 다 자연에서 온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것들이 다 자연에서 오는 거예요.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자연에서 오고, 여러분들이 지금 플라스틱부터 시작해서 사용하는 모든 게 자연에서 온 거예요. 석유 화학에서 온 거니까 그것도 자연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도 자연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있죠. 그러려면은 인간을 이해하려면은 먼저 자연을 이해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므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자연에서 모든 것이 왔기 때문에 자연은 바로 최초의 스승인 거죠. 인간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 자연을 어떻게 잘 지혜롭게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우수한 집단이 되고, 그걸 못한 사람들은 그 집단을 숭배하거나 우상하거나 존경하거나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린 도의 민족이거든요. 그러면 도를 이렇게 숭상하고 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 우리들은 그러면 바로 뭐냐? 오랜 옛날부터 바로 지혜로웠던 사람들인 거죠.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이끌고 가는 집단이었다는, 그리고 그 집단의 후손이란 얘기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 한민족이 그렇게 다양한 이 음식거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김치만 해도 난 우리나라에 나오는 김치가 한 800가지가 넘어요. 그 김치는 뭐예요? 발효잖아요. 그 정도로 발효를 한다는 자체가, 물론 세계 여러 군데에도 발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다양한 데는 없습니다. 그 발효하는 데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소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처음부터 병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의사도 없었고, 약국도 없었고, 몸이 아프면 인간이 그냥 자연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이 먹는 풀을 이렇게 관찰해보고도 하고, 계절에 따라 변하는 식물들을 이렇게 익혀보고, 그리고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위험한 것을 구분해낸 거예요. 그걸 구분해내는데 목숨을 담보로 했죠. 지금 우리가 이제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가장 많은 병이 생기고 있죠. 없어지는 병보다 생기는 병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수도인들은 일반인들처럼 살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도를 알게 되고 해서 도에 대해서 아직 배우는 과정이고 수행해 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잘못 살아왔거나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병이 생겨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자 우리가 지금 수도인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그 수도인이 되어서 수행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몸이 변화가 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에서 생긴 병은 인간적으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도인으로서의 정신수양부터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모든 병은 몸에 먼저 오는 게 아니고 정신에서 먼저 오거든요. 마음에부터 병이 먼저 와서 몸이 2차적으로 데미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살아가는 평생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살아가면서 축적된 경험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안 그러면은 아무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해서 아무 남길 것도 없이 유언장 하나만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는 바로 지혜롭지 못하거나 안 그러면 지혜롭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늘 공부를 하면서 그런 깨우침을 머릿속에 저장하거나 안 그러면 그걸 적는 습관을 들여서 내 가족에게 이걸 남기겠다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면 3일장 지내고 나면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약초를 강의하면서 약초를 또 다루면서 느꼈던 건 생명은 생명이라고 붙어있는 모든 것들은 서로 다 연결이 돼 있다. 우리 아바타 알죠? 아바타에 보면은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 표현을 참 잘했던데 생명나무 거기에 밑에 뿌리하고 모든 식물들은 동식물들은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인간이 독창성 있게 유일한 존재가 아니고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과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다 되어 있는데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산에 가면은 나무들이 여러 종류가 서로 막 빽빽하게 자라고 막 이러는데 보통 우리가 배울 때는 서로 경쟁한다고 배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저도 처음에는 그게 서로가 경쟁하면서 자기게만 잘 살라고 자꾸 키가 커가지고 옆에 있는 식물들은 자꾸 뭐 이상한 화학물질 내가지고 없앤다 하는데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차츰차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서로 도와가면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무는 햇빛과 공기, 물, 흙으로 살아가죠. 동물은 식물을 먹고 살아가고 육식동물은 그 식물을 먹는 동물을 사냥해서 먹고 인간도 자연이 길러준 생명을 먹으면서 살아가죠.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홀로 존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만하게 우리는 자연 위에 군림하는 존재다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큰 착각인 거죠. 말 못한다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다고 그걸 무시하거나 그걸 막 이렇게 베어버리고 막 이러는 행위가 우리 도를 닦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각 한번 해볼 문제죠. 우리는 자연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러면 건강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자연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병에 생긴 뒤에 건강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병이 오고 난 뒤에 그것도 좀 미련한 사람은 오늘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한 달 전부터 등 쪽에 뭔가 혹이 하나 이렇게 생겨갖고
잘 때마다 뭐 이렇게 다 걸릴 때마다 아프고 해갖고 뭐 그러려니 하고 넘겼거든. 그게 오만이죠. 그 넘겼는데 오늘은 이제 그동안 이제 오늘 쉬었어요. 쉬다 보니까 그래 오늘 뭐 날도 더운데 에어컨 쉬러 가지 뭐 이러면서 진찰이나 받아보자고 갔는데 거기에 피지낭이 생겼는데 그냥 일반 피지낭이 아니고 너무 오랫동안 놔둬갖고 거기 퍼지고 터져버려가지고 빼내기가 잘 어렵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칼로 좀 많이 째가지고 그걸 긁어내고 내일 또 한 번 더 긁어내야 된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이제 봉합을 해준다 하네요. 그래 미련한 사람은 이래 되는 거예요. 야, 3,000원에서 어떻게. 그렇지만 또 똑똑한 사람들은 안 그렇죠. 진짜. 잘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나에게 이익도 되지만은 그 자연도 이익이 되는 그런 서로 윈윈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죠. 근데 병이 생긴 뒤에 건강을 찾는데 보통은 그러나 건강은 병을 고치는 것보다 병이 생기지 않는 삶을 만드는 것이 가장 먼저죠. 근데 이건 누구나 다 알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데 이런 물으면은 대답을 못 해요. 왜? 그렇게 안 살아본 적이 잘 없거든요. 어릴 때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나 뭐 제 나이 이상 내드시는 분들은 자연 속에서 살았거든요. 흙을 만지고 맨발로 다녀보고 그 없던 시절에 책벌을 메고 학교도 다닌 적도 있고 비도 맞아가면서 그때 비는 맞아도 괜찮았어요. 오히려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도 했는데 지금 비는 함부로 맞으면 머리칼 다 빠집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햇빛도 좀 많이 받고 맑은 공기도 좀 마시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몸을 많이 움직이고 그리고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 이것이 건강의 출발점입니다. 근데 자 한번 볼까요? 햇빛을 많이 받고 햇빛을 많이 받으려고 요즘 뭐 선크림에다가 뭐 차양 넓은 모자에다가 거기다 또 안 되면 마스크에다가 그 얼굴 뭐 좀 김이 좀 나면 어때요? 제 입장에만 그래요. 외국인들 보면은 햇살 거리가 자외선이 강한데도 보면 얼굴에 김이 참 많거든요. 저는 그 이뻐 보이던데. 그런데 햇빛 많이 받기는 뭐커녕 햇빛을 안 받으려고 하죠. 뭐 자외선이 지수가 높아갖고 위험하다 이러니까 정말 위험한 줄 알고. 그걸 안 받으면 안 받을수록 더 위험한 거예요. 비타민 D, 뭐 먹는 비타민 D 아무리 먹어봐야 햇빛 잠시 쉬는 거보다는 못하니까요. 그 다음에 맑은 공기를 마시자. 맑은 공기 마시려고 뭐 자동차 매연에다가 뭐 공장 뭐 건물 짓고 있지 뭐 미세먼지 뭐 중국에서 날아오죠. 그거 못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좋은 음식을 먹자. 먹거리는 지금 현재 뭐 넘쳐나죠. 요즘 중국산 음식 난리 났는데 먹으면 안 되는 걸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왜? 농약을 넘쳐나게 치거든요. 그래서 입에 즐거운 음식보다는 몸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요즘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왜냐면 인프라 구성 자체가 지금 뭐 내가 농사 짓거나 안 그러면 내 아는 사람이 지인이 농사 짓는 거 아니면은 요즘 약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게 화학으로 된 약을 치다 보니까 전부 다 화공약 독에 중독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몸을 움직이라 했는데 요즘 움직일 시간 어디 있습니까? 이 바쁜 세상에 더우면 더운 대로 못해, 추우면 춥다고 못해.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 이것도 말이 쉽지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정시 돌아가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주식 문제, 내가 일한 대가의 문제, 집값 문제, 뭐 스트레스 팍팍 쌓이죠. 거기다 자식까지 말 안 듣거나 배우자가 또 말 안 듣거나 뭐 해버리면은 내 돈 떼먹는 사람 생기죠. 보이스피싱 당하죠. 마음을 편하게 할 시간 어디 있습니까? 그
이렇게 일을 제대로 해야 이 건강의 출발점인데, 이 출발점 자체가 이미,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는, 약초를 배우고, 몸을 배우고, 자연을 배우고, 그래도 거기에서 더 나가면은 우주의 질서를 이해하는 길을 함께 우리 성가님들과 함께 이제 가는 것인데, 또 오늘은 구체적인 건 이제 차후 또 이제 제가 할 거고요. 그래서 몸을 이해하게 되면은 자연을 이해하게 되고, 그 자연을 이해하게 되면은 생명의 원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은 자신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핵심은 인간은 자연의 일부다. 자연은 인류 최초의 서성이다. 그리고 자연은 아니죠. 약초는 자연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고, 건강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에서 출발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건강 공부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연과 얼마나 가까운 삶을 살고 있나? 내 몸은 지금 어떤 신호를 나에게 보내고 있나? 나는 건강을 잃은 뒤에 찾고 있는가? 안 그러면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런 질문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보셨다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약초를 만지다 보니까 넓게 생각해 보니까 인간만이 수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수행을 하지 않는 생물은 없어요. 넓게 보면은 다 나름대로의 수행을 하는 거예요. 나무는 그 자리에 박혀서 죽을 때까지 수행을 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면은 우리 어릴 때는 하루 일기를 썼잖아요. 그 하루 일기를 쓰는 거는 그날에 있었던 하루의 일을 정리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퇴근이나 퇴근 후에 이제 자기 전에 씻는 것은 몸의 하루의 정리를 하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 삶도 정리를 잘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제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무런 생각나는 대로 하신다든지 확실히 이제 10년 한 내공이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커피 한 잔 쏠게요.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오늘 이제 들으시고, 오늘은 그렇게 그냥 진짜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서 그런지 그렇게 어렵게 와닿지는 않은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한 거 혹시 있으신 분 혹시 계세요?